네, 탐방 노트 시간입니다.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과 함께 탐방한 기업들 분석해보면서 주가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업들 제가 살짝 봤는데 저도 좀 관심 있는 기업들, 나도 가고 싶었다 이런 기업들도 네. 눈에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 소금과 빛. 솔트룩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챗 GPT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작년 9월쯤에 루시아 GPT를 출시를 했고, 네. 작년 작년 1월쯤에 이제 AI가 한참 붐이 있었을 때, 그때 3월에 한번 가고 이제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예. 결국에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 예, 좀 굉장히 좀 중요시 이제 보고 있고. 일단 이경희 대표님은 올해 흑자 전환을 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 이 솔트루스에 대한 이 의문점이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뭐 AI는 다 접목하는 거 다 좋고 루시아 GPT도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한 3분기쯤에 예. 좀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로봇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 결국 실적을 나와줘야 이런 사실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믿죠. 예. 확실히 작년보다 조금은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게 어떻게 이거 수익 모델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루시아라는 LLM 모델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뭐 B2B로 판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좀 모호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챗 GPT나 바드나 이런 것처럼 뭐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SLLM이라고 해서 경량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게 법률적이나 이제 금융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의 이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이쪽에 특화된 이제 GPT를 하나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흔히 뭐 B2C나 이제 아니면 B2B 쪽으로 해가지고 예.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이쪽에 특화된 GPT를 조금 활성화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공부를 더 시키는 네, 건가요? 그렇죠. 뭐 의료면 의료, 부동산이면 부동산, 법이면 법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건가요? 의료, 법, 이제 금융, 이제 보험 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그 질문지나 던졌을 때 그 답을 명확하게 네.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나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자회사가 이제 있는 회사가 이제 구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회사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플루니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 AI 비서고 뭐 고객 센터가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AI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을 명확하게 내놓는 이런 특화된 측면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 자회사의 수익을 통해 가지고 좀 B2C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트룩스라는 기업 이제 내용 이렇게 보면서 가장 먼저 좀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정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의 챗 GPT한테 뭘 맡길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 기업 쪽에서 누구를 찾고 거기에 LLM을 하나 거기에 세워 놓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걔한테 답변시키게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실제적으로 근데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 매출 비중이 한 60%가 공공기관이고 예. 그리고 한 20% 30%가 이제 민간 이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3분기가 흑자 전환된다는 게 예. 실제 공공기관의 이런 솔루션 이제 수주에 대한 수익이 예. 4분기 때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공공기관 수준은 어느 정도 좀 정해진 물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 쪽으로 일단 네. 뚫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나온다. 뭐 법제처, 해수부 이런 데는 맞아요. 네, 누군가 뭐 응답해 줘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이제 친구가 아니죠. 이제 LLM으로 이제 바꾸면서 실적 전망 어때요, 그러면? 그래서 1분기보다는 좀 3분기가 정말 이게 바뀌느냐. 물론 대부분 증권사 가이던스 아니면 컨센 같은 경우가 올해 한 10억 정도 흑자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올해 하반기에 그 관련된 구버 AI라고 해서 그 법인 자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써본 걸 이제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블로그의 AI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GPT에 같이 접목시켜서 예. 하는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그게 나와서 조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일반 우리나라 AI 관련 업체들과 조금 다양한 차별점을 좀 보여줄 수는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탐방 기업 솔트룩스였고요. 두 번째 탐방 기업 제가 이걸 이제 살짝 보고
저도 갈 걸. 바로 그 기업이죠. 네. 아난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아난티. 아난티도 사실 작년 2분기쯤에 한번 이제 다녀왔다가 지난주에 네. 또 다녀온 거는 2분기 때 아마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예. 그게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이번 중국 관련주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관련주와 연관은 없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양 매출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작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 빌라주드 아난티, 저기 부산 위에 있는 그 빌라주드 아난티 분양 매출이 거의 한 8천억 넘게 찍혀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던 거고 예. 아마 올해는 또 신규 분양 매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운영 매출로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물론 예. 작년에 그 빌라주드 아난티의 한 90%가 매출을 찍혔고 10%가 올해 하반기에 찍힐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략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찍힌다는 거를 우리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올해보다도 이제 내년에도 좀 추가적인 신규 분양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네. 여기에는 아난티는 확실히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나 이런 호텔 관광 쪽과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네요. 스케줄 라인이 분양 매출 스케줄 라인이 이거는 IR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분양 매출이 실제적으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분양 취소 수수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 정도 대부분 분양이 다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워낙 우리가 PF 진행 안 좋은다 하더라도 예, 예. 이거는 사실 브릿지로는 안 하고 아난티의 자금력으로 다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많이 좀 언급되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사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제 하셨고 뭐 회사 입장에서 네. 그걸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 예. 이제 당연히 이제 무혐의첨이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도 이미 예전에 있었던 직원이 뭐 예전에 이슈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거 재부각된 거라서 사실 큰 이슈는 이제 아니었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결국에는 자기는 실적으로 보여줄 거고 뭐 운영 매출 우리가 신규 PF 매출이 없다 한들 운영 매출로서 이제 기존에 있는 주 고객들 대부분 해외에 있는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은 큰 장기 투숙하는 주 고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측면들이 얼마만큼 그런 운영 매출을 통해서 수익성이 더 올라가는 게 올해는 주 목적이라고 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아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운영 매출이 네. 있고요. 분양을 아예 네. 먼저 네. 때리는 그러니까 운영 매출도 괜찮나요? 이런 것도 운영 매출은 기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어떻게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 기존의 뭐 객실의 패키지 부분이나 그 장기 투숙하는 부분들이 네, 리조트. 얼마만큼 네. 매출이 올라가느냐가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나의 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아. 우리가 분양 매출을 아니고도 충분히 실적을 선방할 수 있는 네. 모습이 올해가 좀 중요한 한 해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난티. 강남에 다녀오신 건가요? 그 본사? 청담 그 네. 학동역 쪽에 학동역에 있는. 예, 네. 있는 거기가 이제 예, 본사. 본사에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신규 분양은 없지만 네. 운영 매출로서 한번 승부해 보겠다. 아난티 살펴봤고요. 세 번째 탐방 기업. 요즘에 참 많이 언급되는 네. 곳입니다. HK 이노엔. GLP-1. 그 GLP-1의 HK 이노엔이죠. 네, 갑자기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사실 상장 이후에도 한 5번, 6번 정도 다녀왔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실 500 이슈로 주가가 안 올라왔었다가 네. 이번에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이제 그 관련된 GLP-1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중국 회사와 이제 손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워낙 이제 뭐 KK 잘하고 있고 뭐 관련 우리 컨디션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수액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게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 주가는 이제 큰 모습을 나타나지는 않고는 있는데 이 향후에 이제 한 단계 어느 정도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만 치료제 개발을 과연 한미약품보다 어느 정도 속도전을 낼 수 있어야 조금 분위기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이제 한미약품도 얘기하셨지만 다 뛰어들잖아요. 맞아요. 그 누가 될지를 어떻게 미리 알 수도 없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좀 알 수 있어요? 다 지금 갖고 뛰어드는데 비만 치료제. 일단은 뭐 사산다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제 들어와 있고 이제 예. 위고비가 이제 계속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이제 워낙 이제 그쪽은 이제 공급에 대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이 임상 3상의 환자 모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삼상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GLP-1 으로. 있고 네.
동아 ST도 제가 알기로 임상 이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HK 이노엔 자체가 저 최초도 아닌데 뭐 결국에는 이쪽 승부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냐 그리고 중국과의 이 관계나 그리고 향후에 이런 개발 속도나 이게 나아져야 조금 분위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K캡 그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네. 보령으로 바뀐 거죠? 예, 그렇죠. 예, 정권당에서 예, 보령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뭐 그거는 전혀 뭐 스무스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건 1분기 실적에서도 그 K캡이 좀 잘났던 거는 결국에 네. 수수료율 자체가 예전에 정권당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이었다면은 네, 보령 같은 보령. 경우는 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번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제 물론 보령의 카나부도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같이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마진 자체가 얼마만큼 개선되냐. 뭐 이번 1분기 실적도 사실 뭐 K캡은 국내 쪽에는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고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확대되는 구간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번에도 이런 처방전 수익도 괜찮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이건 보령과의 뭐 시너지 효과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캡 미국 갑니까? 네, 미국 가는데 예. 이게 조금 지연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물론 이미 다케다켓도 뭐 처음에는 부작용 이슈가 있어가지고 재임상을 통해서 이제 진출을 했고 실제 북미 쪽에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북미 시장만 진출만 잘하게 되면은 그래요. 사실 이 용유소 식도염 치료제 자체가 미국과 중국 둘이 합쳐서 거의 10조 시장입니다. 예. 그만큼 이미 다케다가 선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미국도 통한다는 거 일단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관련 뭐 미란성 위험 관련 임상 지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2026년에 승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1년에 대한 밸류가 그동안 저 주가를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네. 부진하는 이유가 뭐 이런 이슈 때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캡이 진짜 미국에 가서 그쪽에서 성공적으로만 안착된다면 GLP-1 네, 그것도 이제 그죠. 하나의- 그것까지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 HK 이노엔 저희도 이제 많이들 다뤘었는데 아주 심층적으로 기업 탐방까지 해서 좀 살펴봤고요. 아난티, KK 이노엔 그리고 솔트룩스 네. 최선호준. 지금은 이제 솔트루스가 굉장히 그래도 실적이 흑자 전환되느냐 여부가 이제 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트렌드인 섹터라고 생각해서 좀 솔트루스를 좀 최선호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 실적이 정말로 이제 찍혀내는 이제 그런 원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